2026년 5월 21일 미국 상무부가 양자 컴퓨팅 회사 9곳에 한꺼번에 자금을 약속했습니다. 규모는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입니다. 양자 산업 한 분야에 정부가 단일 발표로 이만큼 베팅한 건 처음입니다. IBM부터 글로벌 파운드리, D-Wave까지 미국 양자 진영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펼쳐보면 한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양자 순수 플레이어 시총 1위, 아이온큐입니다. 아홉곳 안에 IBM도 있고 어닐링 1세대 D-Wave도 있고 인플렉션도 있는데 정작 아이온큐만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부 돈을 못 받은 아이온큐 주가가 그날 12% 넘게 뛰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합치면 한 주 동안 22%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부 돈을 못 받은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올랐을까요? 이 한 가지만 풀고 갑니다. 정부 돈을 못 받았는데 왜 더 올랐는지 아이온큐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봐야 답이 나옵니다. 먼저 아이온큐라는 회사부터 함께 보시죠. 2026년 5월 29일 미국 동부시간 종가 기준 시가총액 약 262억 달러 수준입니다. 양자 순수 플레이어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인데요. 공동 창업자가 한국분이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듀크 대학교 김정상 교수가 공동 창업자이고 지금도 핵심 기술 책임자로 회사에 남아 있죠. 한국인이 만든 양자 회사가 뉴욕 증시에서 양자 대장주가 된 셈이네요. 그럼 아이온큐가 아이엔 같은 빅테크 양자와 어떻게 다른지 보시죠. 아이온큐와 IBM의 결정적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큐비트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있는데요. IBM은 초전도 방식인데요. 영하 273도 가까운 극저온이 필요하죠. 큰 냉동 장비가 항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반면 아이온큐는 트레비언 방식입니다. 전자기장으로 이온을 공중에 띄워서 큐비트로 쓰는데요. 상온에서도 동작합니다. 정확도 면에서도 강점이 있죠. 99.99%대 게이트 정확도가 목표인데 영국 옥스퍼드 아이오닉스 인수로 기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 옥스퍼드 아이오닉스 인수가 2025년 9월 17일에 마무리됐는데요. 인수 금액은 10억 7,500만 달러입니다. 주식 10억 6,500만 달러에 현금 1,000만 달러를 더한 구조였죠.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는 영국 옥스퍼드 거점 회사인데 트레비온 정확도 기록을 여러 번 갱신한 곳입니다. 이 인수로 아이온큐는 영국 거점과 트레비온 핵심 인재를 한꺼번에 가져왔습니다. 통합 로드맵도 같이 발표했는데요. 2026년에 256 물리큐비트와 99.99% 정확도가 1차 목표입니다. 또 하나 큰 인수가 진행 중인데요.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입니다. 2026년 1월 25일 발표. 금액은 18억 달러입니다. 주당 35달러로 현금 15달러에 주식 20달러를 더한 구조죠. 발표 직전 30일 평균 주가 대비 38% 프리미엄을 얹어준 거래입니다. 2026년 5월 8일 주주총회에서 99% 찬성으로 통과됐는데요. 다만 아직 클로징 전입니다. 이 분기에서 3분기 사이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죠. 스카이워터는 미국 내 파운드리인데요. 아이온큐가 이걸 가지면 양자칩을 자기 손으로 미국 안에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인수가 아이온큐 로드맵을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보시죠. 로드맵도 같이 보시죠. 2026년 256 큐비트 시스템은 이미 1분기에 첫 판매 인식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목표는 2027년만 큐비트인데요. 물리 큐비트만 개의 논리 정확도 99.99999%를 깐다는 그림이죠. 어디까지나 목표이고 양자 업계에서 로드맵은 자주 늦어집니다. 다만 아이온큐가 다른 양자 회사 대비 인수 두 건으로 큐비트 확장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여기까지 아이온큐가 어떤 회사인지 봤습니다. 이제 실제 숫자로 들어가 보시죠. 손익계산서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1분기 매출은 6,470만 달러입니다. 전년 동기 760만 달러 대비 755% 증가했는데 양자순수 4개 회사 중 분기 매출이 가장 큰 곳은 아이온큐 한 곳입니다. 미게티 1분기 매출 440만 달러로 아이온큐의 약 14분의 1, 디웨이브 290만 달러, 큐비티는 6위 매출 기준 사실상 없는 수준입니다. 영업손익을 보면 마이너스 2억 7,150만 달러, 영업 적자입니다. 작년 동기 7,500만 달러 적자 대비 3.6배로 적자폭이 확대됐습니다. 매출은 7배 늘었는데 적자도 3.6배 커졌습니다. 인수와 연구개발 비용을 같이 늘렸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리게티 1분기 영업적자가 약 2,600만 달러, 절대값은 아이온큐가 훨씬 큽니다. 조정 이비트다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9,680만 달러, 스카이워터 인수 거래 비용을 빼면 마이너스 8,500만 달러입니다. 캡순이익은 플러스 8억 500만 달러로 잡혔는데 워런트 부채 공정가치 평가이익 10억 6천만 달러가 비연금으로 한꺼번에 잡힌 효과입니다. 이걸 빼면 조정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0.34달러 수준이네요. 매출은 압도적 1위, 적자도 절대값 1위가 되는 분기입니다. 이어서 현금 흐름표도 볼까요?
영업으로 번 현금은 없습니다. 적자 개념으로 마이너스 1억 5,100만 달러입니다. 한 분기의 영업으로 현금 1억 5천만 달러를 소진했습니다. 자본 지출 840만 달러는 미세합니다. 자산 상태도 보시죠. 분기말 현금성 자산 잔고는 31억 달러입니다. 양자 순수 4개 회사 중 현금 1위입니다. 리게티 5억 6,900만 달러, 디웨이브 5억 8,800만 달러, 큐비티 14억 달러를 다 합쳐도 약 26억 달러로 아이온큐 단독 잔고에 못 미칩니다. 부채 쪽에는 워런트 부채가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번 분기 평가액만 10억 달러 단위였다는 점에서 부채 자체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 쪽 발행 주식, 옥스퍼드 아이오닉스 인수해서 신조 10억 6,500만 달러어치를 발행했고 스카이워터 클로징 되면 주당 20달러 곱하기 발행 주식수만큼 또 풀립니다. 인수가 빨라질수록 큐비트 확장 속도가 빨라지지만 주식수도 같이 늘어서 주당 가치는 그만큼 희석됩니다. 다음은 수주잔고입니다. 회계에선 자녀이행 의무라고 부르는데요. 이미 수주는 받았지만 아직 매출로 안 잡힌 금액입니다. 3월 말 기준 4억 7천만 달러, 작년 동기 7,200만 달러 대비 6배 넘게 늘었습니다. 동종 양자 순수 회사들은 자녀이행 의무를 단독 라인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이온큐만 분기마다 잔고 숫자를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매출 가시성은 다른 양자주와 결을 다르게 분석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가이던스까지 보시죠. 5월 6일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2억 3천만 달러에서 2억 6천만에서 2억 7천만 달러 사이로 상향했습니다. 잔고 4억 7천만 달러를 가이던스 2억 6천만 달러로 나누면 약 1.8배. 올해 가이던스는 이미 받아둔 잔고로 받쳐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엔 시장 가격으로 가보시죠. 5월 29일 미국 동부시간 종가 기준 시가총액 약 262억 달러, 주가는 70.14달러입니다. 51일 최고 84.64달러 대비 약 17% 빠진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변동성. 5월 16일 마이너스 9.6%, 5월 20일 플러스 8.12%, 5월 21일 플러스 12.25%, 5월 22일 다시 플러스 12.3%. 이 일간 두 자릿수 변동이 한 주 안에 4번 나왔습니다. 한국 컨센서스 커버리지는 제한적입니다. 2025년 9월 토스증권 한상원 애널리스트가 단독 PDF 리포트를 발간한 정도가 한국증권가 공식 자료입니다. 미국 측 평균 의견은 보유에서 매수 사이에서 움직이지만 일간 가격이 컨센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게 이 종목 성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은 어떨까요? 시가총액 262억 달러를 연간 매출 가이던스 2억 6천만 달러로 나누면 주가 매출 비율이 약 100배입니다. 리게티, 디웨이브, 큐비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PSR이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 사이입니다. 양자 섹터 전체가 매출 대비 시총이 큰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고평가다 저평가다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이온큐를 평가할 때 매분기 같이 봐야 할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매출 성장 페이스, 현금 소진 속도, 그리고 인수에 따른 주식 희석. 이 세 가지 매출 성장, 현금 소진, 주식 희석 매분기 같이 추적하겠습니다. 재물을 본 다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5월 21일 9곳 명단을 펼쳐볼까요? 총 20억 달러가 9개 회사로 분배됐는데 1위 IBM 자회사 엔더론이 10억 달러, 2위 글로벌 파운드리가 3억 7,500만 달러를 받죠. 그 아래로 디웨이브, 리게티, 인플렉션, 사이퀀텀, 퀀티눔, 아톰 컴퓨팅이 각각 1억 달러씩, 호주 디락이 3,800만 달러까지 받습니다. 흥미로운 건 양자기술 방식별 분류인데요. 초전도 트랙엔 3곳, 중성원자 2곳, 광자 1곳, 어닐링 1곳, 실리콘 스핀 2곳, 트레비온 트랙에는 단 1곳, 퀀티눔이 선정됐죠. 퀀티눔은 허니웰에서 분사한 트레비온 회사로 아이온큐와 정확히 같은 기술 트랙입니다. 한 트랙에 두 회사를 동시에 넣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까지나 시장 추정입니다. 그러면 1등이 빠졌는데 왜 주가가 올랐을까요? 비라일리 증권이 이 질문에 가장 자주 인용되는 답을 내놨는데요. 이건 홀대가 아니라 구분이다.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이온큐는 이번 발표와 별도로 다파아크 프로그램에 단독으로 선정돼 있죠. 미국 공군연구소, 우주개발청 할로 프로그램 3,900만 달러, 미사일 방어국 실드까지 국방정보 채널로 4건이 정부 계약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둘째, 스카이워터 인수로 자체 미국 파운드리를 갖게 되는데요. 정부 파운드리에 기댈 필요가 낮죠. 셋째, 1분기발 현금이 31억 달러입니다. 정부 보조금 없이도 수년은 버틸 체력이네요. 한마디로 같은 정부 자금이지만 아이온큐는 다른 창구를 통해 받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시장에서도 보이는지 단일일 변동률로 확인해 보시죠. 5월 21일 단일일 변동률을 모아볼까요? 패턴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많이 오른 건 D웨이브 33%, 그 다음 인플레션 31%, 미게티 30%, 글로벌 파운드리 14%, IBM 12%인데요. 명단에서 빠진 아이온큐가 12%, 같이 빠진 QBT가 19% 올랐죠. 명단에 든 종목들이 가장 많이 뛰었지만 빠진 종목들도 섹터 베타로 다 같이 따라 올랐다는 얘기네요. 한 가지 강조하면 이번 발표는 아직 의향서 단계입니다. 정의개혁 체결 전까지 자금은 약속에 머무는 셈이죠. 참고로 정부가 민간 양자 기업 지분을 받는 모델 자체는 새롭지 않은데요. 2025년 8월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9.9%, 89억 달러어치를 직접 인수한 선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 내용을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시죠. 첫째, 아이온큐 1분기 흑자 전환 헤드라인을 그대로 받지 마세요. 영업단은 여전히 적자이고 회계상 이익은 비연금 평가의 효과입니다. 둘째, 9개 회사에서 빠진 게 곧 홀대는 아닌데요. 다파, 공군, 우주개발청 라인업과 스카이워터 자체 파운드리가 별도 트랙으로 굴러가죠. 셋째, 의향서와 확정 어워즈는 다릅니다. 정의계약 체결 전까지 자금은 약속에 머뭅니다. 미국 종목이라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짚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양자 종목은 일간 변동성이 큽니다. 종목 등락에 원달러 환율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매도 차익이 1년 합산 250만 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 22%가 붙습니다. 이 두 가지는 미국 주식 투자 전에 반드시 머리에 두고 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가지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이온큐가 9개 회사 명단에서 빠진 게 호재라고 보시는지 악재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혹시 아이온큐 보유하고 계시다면 몇 달러층에 계신지도 같이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합니다.